되나요? 아, 그럼요. 네. 자, 오늘 AMPM 글로벌 무엇이든 물어보살을 담당하게 된 빨간맛 팀장 양세준. 같은 팀 소속 마케터 정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뭐든지 물어보시면 우리 광고주분들, 우리 현직 마케터분들도 다 좋으시고 원하시는 물어보시는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마케터님께서 안녕하세요 해주셨고,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엑셀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저희가 정해놓은 주제도 있기는 한데 이런 댓글이나 광고주분들이나 현직 마케터분들 이런 것들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가감없이 진짜 솔직하게 진짜 막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양심선언. 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진행에 앞서서 오늘 좀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 오늘 너무 벚꽃도 피고 잠깐 점심시간에 나갔다 왔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마케터의 삶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많은 광고주분들과 아주 재밌는 거 맞나?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아우, 많이 힘들었네요. 이제 벌써 퇴근 시간인데 아마 퇴근 시간에 많은 분들이 좀 보실 거라고 좀 예상이 돼서 오늘은 5시에 좀 특별하게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름이 아닌 엠파이어 빌딩에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들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저희 오늘 주제는 A vs B, 과연 뭐가 더 좋을까? 많은 광고주분들도 그렇고 마케터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다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 뭐가 더 우선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 중에 어떤 광고를 하면 더 좋을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주마케터님께서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스토어. 네. 네.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 이거 참 정말 쉽지 않죠. 마케터분들도 그렇고 광고주분들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선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네. 자사몰 같은 경우는 일단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느리지만 인지도를 쌓아가면서 매출을 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사몰이 진행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단기간 안에 내가 매출을 조금 빨리 가지고 싶다, 전환율을 좀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마트 스토어를 추천드리지만 저는 일단 장기전이 좋기 때문에 자사몰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사몰이요? 네. 확실하신가요? 스마트 스토어는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목적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자사몰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팀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뭐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냥 이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닐 거란 말이죠. 우리 광고주분들, 우리 소중한 광고주분들. 그래서 저는 먼 그림을 그린다, 큰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멀리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자사몰이라고 봅니다. 물론 스마트 스토어에도 장점이 있어요. 네이버에 좀 특화되긴 해어 있지만 뭐 브랜드 스토어도 진행할 수 있고 뭐 브랜드 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 스토어만 진행할 수 있는 광고 영역이라든지 뭐 메인에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자사몰에서 진행할 수 있는 많은 뭐 픽셀도 활용할 수 있고 GA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자사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사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뭔가 광고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스마트 맞아요. 스토어보다는 자사몰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고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무조건적인 자사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도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매출은 뭐 결제도 빠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특히 대부분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만드는데 돈도 들어가고 관리도 해야 되고 호스팅비도 내야 되고 아주 그냥 뭐만 하면 다 돈이야. 1년마다 도메인도 맞아요. 호스팅도 계속 내야 되고 돈이야, 나갈 그게. 돈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기왕에 사업을 하셨으면 당연히 자사몰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저와 좀 동일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댓글에 쇼핑 광고 품질 지수가 너무 떨어져요. 오랜만에 광고 시작부터 한 칸, 두 칸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품질 지수를 올리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 기본적으로는 7칸 중에 4칸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쇼핑 검색 광고 처음에는 이제 4개로 시작을 하고서 뭐 반응을 보면서 품질 지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들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광고적인 부분 말고도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좀 주제랑 좀 벗어나긴 했는데 뭐 질문을 주셔서 좀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뭐 광고주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게 네이버에서 품질 지수를 딱 올린다, 이렇게 하면 올라간다 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현직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좀 경험을 하다 보니 노출수 대비 뭐 클릭수 대비 전환율, 뭐 거기에 대한 뭐 체류 시간, 뭐 반성률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품질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올리긴 쉽지 않아요. 이거 광고주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제가 오늘 과감 없이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자, 품질지수 올려드립니다 이런 영어 많이 오실 거예요. 많이 받으셨죠? 네, 맞아요. 네, 다만 쉽지 않습니다. 당장 뭐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가고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마케터분들이 얼마나 많이 관리하고 얼마나 잘 그런 노출수, 그런 뭐 클릭수, 아니면 전환율, 뭐 체류 페이, 뭐 체류 시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체류 시간 관리가 나와서 말인데, 체류 시간을 관리를 하려면 일단은 홈페이지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제품을 들어갔을 때 나오는 상세 페이지, 그리고 우리가 응답을 나눴을 때 이제 대답이 오는 그런 서비스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케터님들이 같이 광고를 진행을 하셔서 원하는 타겟한테 이제 효율적인 비용으로 고객님들께 노출을 시키면, 그때 이제 광고주님들께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 고객님들이 이탈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개가 합이 맞았을 때도 품질 지수에 영향이 크게 성과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알고 보면 참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가 나빠서 그래요. 네이버가 떨어지는 건 금방 떨어지거든요. 똑똑한 것 같아요. 네이버가. 저만 네이버 저 보내시나요? 사랑합니다. 네이버 저도 사랑합니다. 네. 네이버가 이게 품질 지수는 떨어지는 건 금방 떨어지는데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굉장히 난제예요, 난제. 그래서 뭐 품질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뭐 광고를 새로 이제 뭐 등록도 해보고, 이제 뭐 이미지도 바꿔보고, 문구도 바꿔보고, 뭐 확장 소재도 등록을 해보고, 네이버 톡톡도 넣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또 질문도 주셔가지고, 자사몰이랑 스마트 스토어 중에 어디로 이동하는 게 성과가 좋을까요? 또 날카로운 질문이고, 여기 다 마케터분들만 오셨나요? 저희 주제랑 조금 이어지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 중에 어디로 유도하는 게 성과가 좋을까요? 이거는 일단은 자사몰 인지도랑 이제 어떤 상품, 업종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사람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상품이다라고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조금 더 아무래도 더 전환율이 높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자사몰이 더 높은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자사몰에 들어왔을 때 자사몰에서만 이제 쓸 수 있는 쿠폰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혜택이라든지 뭐 무료 배송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전환율을 조금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혜택이 없다라고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 와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구매가 조금 쉬운 스마트 스토어에서 조금 더 전환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만 자사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뭐 혜택이라든지, 뭐 요새는 다 하잖아. 로그인하면 쿠폰도 주고 뭐 할인도 해주고 뭐 팝업해서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할인도 해주고 해서,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전환율이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좀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무조건 자사몰입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뭐 요새 뭐 실버문과 쿠팡 뭐 이런 데도 다 좋잖아요. 이런 오픈마켓들도 다 좋은데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이 광고주분들 아실 거예요. 혹은 오픈마켓 진행해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결국에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자사몰에서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수수료가 덜 들거든요. 즉 광고주분들이 마진율이 높다는 거죠. 이게 마케터분들이 참 많은 것들을 좀
좀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뭐 전환율이 좋으면 좋다, 뭐 로아스가 높으면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애정이 가는 광고주나 혹은 그런 업체라면 이런 마진율까지도 생각하는 이런 마케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여기까지도 계산할 줄 알아야죠. 네. 이제 뭐 광고의 측면적인 것보다 조금 이제 통으로 좀 봤을 때는 어떤 게 조금 더 성과가 좋은지, 이런 성과적인 지표를 내가 어떤 걸 확인할 건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광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 팀장님께서는 이제 통째로 이제 넓게 봤을 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주 뜨거운데요, 저희. 그럼요. 카카오 모먼트 광고 성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마케터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카카오 모먼트라고 하면은 뭐 지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위에 있는 비즈보드도 있고, 옆으로 이제 넘기다 보면은 나오는 디스플레이 형태도 있고, 뭐 제휴지면 다음 같은데 나오는 배너들도 있고. 맞습니다. 네. 저는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세요. 야, 이거 나 오늘 진짜 오늘 마지막 날인가요? 저는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모먼트, 저 카카오 사랑합니다. 카카오 모먼트 요새 광고 솔직히 마케터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카카오 광고의 효율은 몰락이라고 요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먼트가 어떤 제공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해주고, 맞아요. 이런 광고를 좀 많이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네, 맞아요. 네. 근데 다만 효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정말 효율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돈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쓰면 효율은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광고를 돌리시는 분들은 이런 카카오 모먼트나 이런 데에 막 몇 천만 원씩 태우시지 않거든요. 대부분 뭐 100만 원 단위에서 10만 원 단위, 뭐 많게는 500만 원 이렇게 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카카오 모먼트를 만약에 진행을 하실 거면 어느 정도 IMP, 즉 노출량을 좀 가져가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그냥 조금 소액으로 맞춤 이런 타겟만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는 건 저는 찬성. 다만 어느 정도 효율을 바라거나 전환을 많이 바란다? 요즘 카카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카카오를 사랑합니다. 네. 저도 우선 카카오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랑은 별개로 저도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다들 카카오톡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유입량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우리 제품이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유입된 사람들이 많다면 그 이제 모수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할 때 반짝 이제 비춰주는 용도로는 좀 괜찮을 것 같지만 뭔가 상시로 저희가 좀 광고를 진행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재정이 빵빵한 그런 업체가 아니면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카카오 모먼트만 단독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것들이랑 같이 미디어 믹스를 해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도 있을 것 같다입니다. 잠깐 지금 너무 좋게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솔직하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카카오 땀이 나는 것 모먼트 같아요. 진행하셔서 효율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커머스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DB 업종은 과거에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카카오 모먼트 위험합니다. 광고주분들 보고 계신다면 함부로 진행하지 마세요. 꼭 네. 대행사분들의 담당자분이나 맞아요. 마케팅 부서랑 같이 얘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눠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이게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얼만큼의 이제 노출량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조금 이제 전환을 유도를 하느냐, 어떤 지면에 노출하는 게 더 좋으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또 볼까요? AMPM에 광고 의뢰하면 예를 들어 광고 예산이 100만 원이라면 수수료 20%를 별도로 납부해서 총 12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광고를 집행하시면 광고 비용만 내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 뭐 추가 수수료나 뭐 돈을 달라, 뭐 계약서를 써야 된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 불법 대행사 혹은 비공식 대행사입니다. 저희 AMPM 글로벌은 공식 대행사로서 따로 수수료를 측정받지 않아요. 이거 받는다고 하시면 다 저희 쪽으로 신고해 주세요. 네, 저희는 일단 뭐 국내 해외 매체사들 한 30여 군데가 넘는 곳에 대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광고를 저희랑 진행하신다면은 광고비 이외에 대행 수수료를 따로 청구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약간 뭐 의외인 해외 매체 같은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자꾸 돈 달라고 저희도 가끔 저희도 물론 영업합니다. 영업 드리고 뭐 제안도 드리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 고민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막 돈을 내라고 뭐 100만 원을 냈더니 또 20만 원을 내라 그런다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이거는 그 네이버 홈페이지 혹은 뭐 카카오 페이지 뭐 페이스북 메타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식 대행사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꼭 저희 회사가 아니더라도 물론 저희 회사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공식 대행사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의심스럽다. 이곳이 공식 대행사가 맞나 싶으시면 그냥 초록창에 검색하시면 되세요. 네이버 공식 대행사. 그럼 거기서 AMPM 글로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답변이 좀 되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 하기로 했는데 네. 너무 반응이 뜨거워가지고 이따가 뭐 이렇게 별풍 같은 것도 쏴주시면 후원 같은 거 해주시면 리액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농담입니다. 네. 네, 다음 거 한번 보고 나머지 저희가 이게 첫 번째 주제라 이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봐주실 게 광고료만 내면 AMPM은 뭐 먹고 사나요? 아이고.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광고비만 내는데 저희는 뭐 무료로 일을 해주는 건가요? 생각을 하실 텐데 공식 대행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뭐 예를 들어 네이버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혼자서 이제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비즈머니 쿠폰이 발급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쿠폰이 대행사를 이용하면 이제 사라집니다. 그런 이제 광고비를 사용을 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가 이제 공식 대행사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별도로 대행 수수료를 청구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이버가 나빠요, 네이버가. 이게 원래 다 네이버가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들이 다 못하니까 저희처럼 공식 대행사를 지정하고 그래 너네 얼마 줄 테니까 너네가 관리해봐라 이런 거라고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는 네이버를 사랑하는 마케터입니다. 네, 저 사랑합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네. 네, 일단 요거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 좀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 주셨네요.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 둘 다 좀 운영 중이신데 네이버 기준으로는 자사몰로는 파워링크를 운영하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는 쇼핑 검색 광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사몰 매출을 높이고 싶은데 파워링크랑 메타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혹시 매출 증대 성과가 좋았던 매체를 추천 가능하실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일단은 업종이 너무 궁금하고요. 그 취급하시는 품목이라든지 뭐 KPI가 어떻게 되시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광고를 진행하시는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매체나 이제 뭐 전략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시면 혹시 광고주분이시라면 여기 아래 여기 요페 있는 요 번호로 혹은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한번 상담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딱 어떻게 좋아요? 뭐 추천해 주시겠어요? 하면은 추천드릴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업종인지 목표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원활하게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직이 마이크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인데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리모컨이고요. 모담이 사랑해요. 네. 업종은 카메라 업종이라고 하시네요. 브랜드는 좀 있으신 업종인 거고. 저희가 아는 매출 증대망 목표입니다. 혹시 코땡 거긴가요? 이거 이런 거 말씀드리면 안 되나? 네. 매출 증대라. 네네네. 매출 증대가 매출 증대라. 자사몰로 파워링크, 스마트 스토어는 쇼핑 검색이다. 근데 일단은 지금 메타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메타를 좀 어떻게 운영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메타 같은 경우는 뭐 소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소재로 좀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브랜딩을 진행하셨는지 전환율을 이끌기 위해 좀 소구점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또 궁금하고 이게 만약에 메타에서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타겟이 좀 움직이고 있는 활동을 하는 그런 매체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뭐 나이대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뭐 GFA라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 다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한번 뭐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타겟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뭐 진행하시는 매체를 통해서
일단 솔루션이나 그 애널리틱스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널리틱스를 먼저 보시고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상호작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전환이 일어날 때 동안에 얼마나 많은 관여도가 있는지를 뭐 GA나 아니면은 뭐 에이스 카운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데이터 내용을 보시고 나서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새로운 매체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어쨌든 테스트는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네. 테스트 진행할 때 동안에 있는 뭐 ST나 PV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셔서 전환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매체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구글 관련해서도 조금 타겟이 정교하게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구글 쪽으로도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디스플레이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는 뭐 실적 최대화, 퍼포먼스 맥스 캠페인이라든지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같이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받고요. 저희가 요거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 좀 마무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마무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야기가 너무 길었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맥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어쨌든 큰 틀로는 메인은 자사몰이 되어야 된다인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자사몰 자체에서도 이벤트도 많이 하시고 뭐 서비스율이라든지 뭐 페이지 체류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고객님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좀 기획력이라든지 프로모션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도 한마디 좀 드리면 네. 저는 가감없이 오늘 얘기할 거기 때문에 네. 자사몰 먼저 하십시오. 무조건 광고주분들 스마트 스토어 괜히 건들지 마시고 자사몰부터 먼저 키우시고 많은 이벤트와 프로모션 좀 기획하셔서 자사몰 어느 정도 구매가 좀 일어나고 하면 그 중에 진행하셨던 비율이 한 10%씩만 조금 조율하셔서 스마트 스토어에 조금씩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그 질문 남겨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세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주제는 어떤 거일까요? 이게 오늘 진짜 너무 센데요. 어... 네, 다음 주제는 자 브랜딩이 먼저냐, 매출이 먼저냐.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거는 당장의 매출이냐, 아니면은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딩을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사실 어려워요. 이게 진짜 아무리 저희가 근무를 한다 하지만 진짜 업종 따라서도 다르고 이게 동일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타겟이라든지 그 회사의 뭐 재정 아니면 KPI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뭐 단기적이냐 아니면 장기전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면은 비율을 조금 브랜딩 쪽에다가 두고 이제 매출은 서브로 가져가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당장 우리가 매출을 좀 보면서 브랜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비율을 뭐 5대5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씩 이렇게 뭐 시기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좀 모호하죠. 이게 사실 진행을 제가 하면서 사실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브랜딩이 먼저입니다. 브랜딩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사실 제 속마음이었어요. 브랜딩이 되면 네. 매출은 어차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법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브랜딩을 먼저 좀 진행을 하게 되면 다소 매출, 즉 전환을 좀 놓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 달 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1년, 2년 계속 성장을 만들어내고 브랜딩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을 먼저 우선적으로 잡고 조금 맞아요.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당장에 시작하자마자 잘 되면 뭐 다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런 것보다는 먼저 우리 제품이 아무리 좋고 가격도 좋고 막 성분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요.
사람들이 일단 알아야 살 거 맞아요. 아닙니까? 사람들이 알아야 사죠 이거를. 우리 이런 브랜드입니다. 우리 저희 이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네. 양세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야 사니까. 마케터 정다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딩을 먼저 만드시고 그게 어느 정도 최소 이제 목표치는 잡으셔야죠. 네. 하루에 유입수가 뭐 100명 이상씩 들어온다, 200명 이상씩 들어온다. 그 정도의 어느 최소의 목표치를 만족시켰을 때는 조금씩 나눠서 이제 전환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도 좀 구상하면 좋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브랜딩을 먼저 하십시오. 사실 이름을 알려야 됩니다. 네, 제가 조금 모호하게 이야기를 드렸던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희가 처음에는 모르니까 브랜딩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매출 전환을 목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는 당장 그렇게 브랜딩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바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좀 올라와야 맞아요. 저희가 광고비를 쓸 수 있고 맞아요. 좀 내부적으로도 그래야 좀 이제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매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광고주분들의 사실 고질병이죠. 둘 중 하나만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먼저 말을 한다면 이게 굳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먼저냐라는 맞아요. 게 했을 때 브랜딩이 먼저라는 거지 막 매출을 버리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아, 오해하시면 안 그럼요.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제 브랜딩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저희 광고 매체로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브랜드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브랜드 검색은 말 그대로 저희 자사명이나 그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제 광고인데 보통 네이버라고 하면 CPC 광고잖아요. 근데 저희가 키워드를 어느 정도 커리수가 있다, 검색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뭐 한 달 단위, 두 달 단위, 세 달 단위로 정액제로 아예 통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구매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검색량이 있어야 되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제 브랜드 검색을 노출시킬 만한 검색량을 좀 만드는 게 목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좀 생각이 어떠실까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를 먼저 진행하는 건 사실 무리일 수 있어요. 다만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시작부터 뭔가 터트리고 시작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진행하는 건 좋은데 대부분의 많은 광고주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시긴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맞아요. 이게 8,000건에 6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8,000이 넘지 않는 검색량이면 6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네이버. 이 참 네이버들이 참 좋은데 그 돈이 사실 아깝습니다. 많은 검색량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한다? 참 저는 아깝다고 생각하고요. 최소 검색량이 1,000 이상은 돼야 브랜드 검색 광고를 좀 진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지금 댓글을 좀 한번 볼까요? 또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댓글이 좀 네. 쌓인 것 같아요. 매출이 잘 나오는 퍼포먼스 광고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브랜딩은 따라오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브랜딩이 먼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브랜딩에 좋은 매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브랜딩에 좋은 매체라고 하면은 광고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구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구글 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광고 상품들이 좀 많은데 이게 자체적으로 뭐 머신러닝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해볼 만한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만한 것들이 많아서 저는 구글 광고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은 혹시 추천드리고 싶은 광고 있으실까요? 저는 좀 예산이 된다면 그 네이버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메인 광고 영역이 있습니다. 좀 메인 광고 영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출량을 좀 방대하게 가져가서 우리의 상표 혹은 우리의 브랜드 명을 좀 이렇게 좀 많이 노출시키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 이렇게 검색창에 보면은 이렇게 검색창 바로 밑에 이런 배너 있잖아요. 이런 건 로그인창 하단이라든지. 네 맞아요. 근데 그런데 너무 비싸고 너무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싸고 그런데 말고 뭐 네이버 트렌드 픽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브랜딩 DA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자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대행사 마케터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아마 마케터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광고주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좀 의뢰를 하셔서 우리의 좀 트래픽을 좀 높이고 싶다 혹은 유입량 혹은 뭐 노출량을 좀 확 극대화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특별한 이벤트나 프로모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반짝
이번에 새로 오픈한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유입량이랑 브랜드 인지도를 확 높이기 위해서는 좀 그런 메인 구자를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또 한번 볼까요? 예전에 베리땡 같은 화장품 업체도 트래픽을 엄청 쓰면서 매출을 극대화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연예인 모델도 쓰고 이제는 거의 하나의 브랜드 이상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매출이 잘 나면 그만큼 브랜드를 잘 따라온다 아닌가 싶어요. 사실 브랜딩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계속 온라인 광고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프라인 광고까지 펼쳐진다 하면은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CF 아니면 저희가 이제 길 가다가 보는 뭐 버스 아니면 지하철 가서 보이는 옥외 광고 이런 게 좀 브랜딩에 좀 도움이 되는 광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분이 주신 거에서 약간 반대 의견이긴 합니다. 왜냐면 베리땡 같은 경우는 이거 상호명 말할 뻔했네. 베리땡 같은 경우는 베리땡. 네. 사실 과거에 저희 팀에서 진행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저는 브랜딩이 먼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브랜드 네이밍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상품명이라든지 어떤 걸 주력으로 파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브랜딩 네이밍을 더 강조시킨 마케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랜딩이 먼저 우선적으로 좀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네. 다음 질문. 매출이 먼저다 의견 없으실까요? 이거 저희 쪽에서 이야기를 나눈 거고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브랜딩에 필요한 광고비를 충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소액으로도 브랜딩 가능할까요?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뭐 정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래도 100단위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진행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대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제 우리 대리님께서 계속 너무 좋게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브랜딩이라는 건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해서 저희의 네이밍을 계속 부각을 시켜야 되고 사람들이 뭔가 어떤 상품을 떠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떠올려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많은 자본이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똑같은 100만 원, 1000만 원을 쓰더라도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이 만약에 뭐 한 100만 원에서 뭐 한 200~300만 원대라고 한다면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광고주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광고를 좀 진행을 해야 될까요? 지금 소액으로 브랜딩을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브랜딩은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좀 어떤 식으로 우리는 소액밖에 없는데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한정적인데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소액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이게 물론 뭐 소액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파는 제품 혹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찾는 사람들을 먼저 찾는 게 우리가 먼저 찾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것 같아요. 사실 브랜딩이나 함은 사실 불특정 다수 혹은 어느 정도의 우리의 그 타겟의 그 교집합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진행을 하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소액으로 광고를 집행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정말 맞는 맞춤 타겟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좀 이제 광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또 다시 광고를 집행한 거에서 효율을 내서 다시 그 돈으로 또 광고비를 돌리고 그게 점점 증가되면서 광고비도 증액이 되고 우리의 업체가 조금씩 커지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죠. 우리한테 맞는 타겟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합니다. 일단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소중한 의견은 감사합니다. 네. 브랜드 검색을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업종이네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브랜드 검색은 사실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브랜드명을 이제 만드실 때 동일한 브랜드명, 동일한 업종에 동일한 브랜드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 쪽에서 이 브랜드명을 너네가 가지고 있다는 증빙을 내놔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 증빙을 내야지만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조금 우리만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다라고 하면 좀 더 손쉽게 브랜드 검색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브랜드 검색 아까 여기 대리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네. 이게 상호명이 겹치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대명사 아니면 뭐 연예인 이름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그 브랜드 네이밍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꿀팁처럼 좀 광고주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광고주가 브랜드 검색 광고를 가져가는 기준이 좀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통합 검색 내에 전체 점유율이 80% 이상이 되면 그 해당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80% 가져가는 게 쉽지 않아요. 많은 광고를 들여야 되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할 때 동일한 업종에 이제 다른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하던 곳은 DB 업종이었는데 이제 어떤 곳은 이커머스 업종의 그 동일한 계열의 브랜드 명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방금 팀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너네가 이 브랜드 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제출을 해라 라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광고를 계속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자사명을 검색을 했을 때 저희 쪽으로 유입이 많이 되도록 좀 많이 작업이 아니라 공을 좀 들였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좀 이렇게 저희가 점유율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브랜드 검색 진행하실 때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여기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네이버가 좋습니다. 네이버 사랑합니다.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매출이 먼저인 것 같아요. 매출을 높이면 그만큼 홈페이지나 이런 식으로 구조에도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유, 정말 어려워요. 저희 마음속에 있는 저희 거 아니시죠? 마음을 제 머릿속에 있는 말이 그대로 여기 써주신 계시네. 것 같아요. 여기 어디 계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결국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어느 부분을 먼저 시작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런 마케터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정석은 브랜딩을 먼저 하고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 브랜드 뭐 하네? 라고 했을 때 이제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좀 정석인데 이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기간 내에 브랜딩을 할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구상을 잘 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마지막하고 이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브랜딩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브랜딩에 좀 용이할까요? 이거는 약간 이론적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보통 팀장님, 저는 먼저 이제 말씀 주세요. 신생 업체분들이 생기면 아예 완전 광고주분들께서 아예 그런 상표도 내기 전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요. 누구한테나 좀 쉽게 인지될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컬러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밀고 싶은 어떤 제품 이게 제품이 브랜딩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명확하게 좀 정해놓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지 말고 한두 개 정도만 명확하게 정해놓고 좀 진행을 하고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적인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광고적인 부분보다는 얼마만큼 우리 업체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저도 팀장님이랑 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보태보자면 아무래도 처음에 이 브랜드를 접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어떤 아이덴티티, 어떤 슬로건, 어떤 컨셉을 가진 브랜드인지를 일단 파악을 하고 여기에 그럼 대표 상품이 어떤 건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걸 많이 사는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 보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여기 뭐 하는 곳이지? 그럼 여기 대표 상품이 뭐지? 이렇게 궁금증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제품이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썼는지 후기 같은 걸 보기도 하고 물론 그 홈페이지 내에서도 보기도 하지만 이제 요즘 저는 뭐 다른 곳에 막 검색도 해서 보거든요. 리얼 후기, 뭐 내돈내산 이런 것도 보면서 솔직 후기를 보면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 보는 브랜드에도 구매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사실 앞서서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 같은 마케터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전환율을 높이고 뭐 DB 단가를 낮추고 로아스를 올리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는 저희 이 전략기획에 이런 마케터들이 있다, 이런 팀장이 있다라고 알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다이대리님은 결국엔 브랜딩과 매출 중에는 어떤 걸 선택하신다고요? 일단은 브랜딩입니다. 저도 결론은 브랜딩이다.
저도 브랜딩입니다. 앞서 상품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품이 브랜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은 예시가 항상 저희 뭐 팀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독도 토너라는 게 있어요. 아마 정말 많으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독도 토너라고 정말 유명한 화장품입니다. 독땡 토너? 독도 토너는 상품명이니까 독땡 아니 아무튼 독땡 토너라고 있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 회사 어딘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상품이 브랜딩이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도 정말 엄청나게 큰 회사지만 상품이 브랜딩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상호 명의 브랜딩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먼저 되었을 때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게 사실 뭐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그쵸.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사례로 보면은 저희 그 핑크 색깔 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스틱. 이 상품 아시죠? 이거. 이것도 이제 상품 명보다는 이 제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CF나 영상 같은 데에서 워낙 브랜드명을 많이 노출시켜가지고 상품과 이제 브랜드명이 같이 함께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전부 다 이제 핑크 색깔 스틱. 뭐 여기 바르는 밤. 맞아요. 네네네. 이름 얘기하고 싶다. 그럼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브랜딩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음으로 좀 더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주제인데요. 네. 이것도 쉽지 않네요. 광고주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한글로 써야 되겠다. 네. 검색 광고가 먼저냐, 배너 광고가 먼저냐. 네, 됐습니다. 검색 광고가 먼저냐, 배너 광고가 먼저냐. 이것도 참 어떻게 이런 질문만 잘 뽑아왔는지 정말. 자, 먼저 의견을 들어볼까요? 네, 다이드님. 일단 검색 광고, 배너 광고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진짜 쉽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한번 이제 어떤 광고인지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검색 광고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다가 원하는 검색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이제 그 영역에 광고 영역에 나오는 그 사이트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거 보실 때 이제 곳곳에 떠다니는 배너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내가 봤던 신발인데 갑자기 뭐 기사 보는데 옆에 막 떠다녀 아니면 비슷한 게 떠다녀 이런 게 전부 배너 광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검색 광고는 네가 나한테 찾아오는 거, 배너 광고는 내가 너한테 찾아가는 거, 요런 차이라고도 좀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 자체가 이제 광고였을 때, 광고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을 내가 때인 광고면. 것 같아요. 네. 검색 광고는 네가 나한테 찾아오는 거, 네가 나한테 오는 거, 배너 광고는 내가 너한테 가는 거. 아유, 참 좋네요. 네. 어떻게 보면 배너 광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가 더 좋을까요? 일단 저는 나를 찾는 애도 있고 내가 찾아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은 검색 광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브랜딩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저희 자사명뿐만 아니라 다른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저희가 여기 있어요 라고 이제 노출이 되는 광고기 때문에 필요한 걸 찾을 때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키워드만 잘 설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배너처럼 그런 찾아가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검색 광고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는 사실 이건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분야로 가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의 저처럼 네, 맞아요. 왜냐면 이게 2020년 미디어 리서치를 보면 배너 광고가 검색 광고보다 효율이 좋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배너 광고가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이거 미디어 리서치가 있는데 심지어 꽤 높아요. 검색 광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목적성에서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은 그래도 내가 찾아가는 것보다 나한테 오는 사람을 먼저 잡아야 된다라는 게 우선이기는 한데 이게 또 데이터는 또 배너 광고가 더 좋다고 하니 근데 저는
그래서 결국 굳이 따지면 저는 검색 광고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가서 놓칠 수는 있어도 네. 오는 사람을 막지 막아야죠. 약간 사랑 같죠? 그럼요.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안 뭐라는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네. 사랑, 네네 연애로 하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좀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저희는 저희를 먼저 좋아해주는 사람이 아무래도 우리의 그런 지속적인 파트너, 연인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광고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랑까지 가네요. 저희는 이렇게 광고를 사랑한답니다. 네. 광고주분들도 사랑하고. 그럼요. 벗고 싶어서 그런지 계속 저희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저희는 검색 광고가 좀 우선적인 것 같아요. 가장 네. 광고 중에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은 좀 갖추고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진행할 수 있다면 소액으로라도 분할시켜서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를 모두 나눠서 진행하는 걸 가장 베스트고요.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골랐을 때 정말 딱 하나만 골랐을 맞아요. 때 했을 때만 검색 광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 광고비 예산에 대해서 뭐 너무 소액이 아닌 경우에는 저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검색 광고, 배너 광고 동시에 집행하는 게 너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잠깐 말씀드리는 동안 많은 좀 댓글도 주셔서 네. 제가 또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진행하도록 감사하게도 하겠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리고 고맙습니다. 있어요. 저희가 벌써 한 2만 명 정도 보고 계신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이고 참 많이 바쁘실 텐데 부끄럽네요. 아이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엠파이어 빌딩입니다. 네. 여기는. 네. 한번 볼까요? 이제는 컨텐츠가 중요한 시대에 보니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나 영상으로 보여주는 컨텐츠 광고가 우위지 않을까 싶어요. 배너 광고에 한 표 던져봅니다. 운영하셨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배너 광고 매체가 있을까요? 맞아요. 이게 아마 네. 그 미디어 리서치 데이터에 나온 거랑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둘 중 하나 굳이 고르자면 굳이 한 개만 고를 수 있다면 검색 광고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제 질문 주셨던 분이랑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서 뭐 틀렸다 맞다 이런 개념은 정말 아니에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인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운영하셨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배너 광고 매체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운영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배너 광고 매체 같은 경우는 저는 최근에는 구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구글 제가 운영했던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이커머스도 있지만 DB 업종이 조금 있는데 DB 업종 진행했을 때 검색 광고랑 이제 뭐 배너 광고나 영상 소재나 배너 이미지 같은 걸 섞어가지고 조금 이제 다양하게 노출을 많이 시키고 거기 안에서 이제 좀 효율이 없는 지면이라든지 뭐 조금 반응이 좋지 않은 저조한 이미지 같은 걸 좀 제외를 한다든지 텍스트를 좀 지속적으로 바꿔서 신선함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광고를 좀 운영을 했더니 성과가 좀 눈에 띄게 갑자기 좀 많이 효율이 좋아지는 거를 최근에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보고 계시다 보니까 말을 계속 더듬게 되는데 너무 떨리시나 보다. 네네네, 너무 심장이 떨립니다. 팀장님 같은 경우에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떤 매체가 있을까요? 구글도 좋죠. 네. 구글 GDN도 좋고. 근데 저는 최근에 가장 좋았던 것들은 아무래도 GFA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네이버 쪽에서 GFA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미팅도 진행해보고 해봤는데 GFA가 계속 지속적인 많은 변화를 좀 일으키고 있고 아무래도 맞아요. 나온 지가 가장 좀 늦었죠. 그래서 좀 신생 같은 경우도 있고 좀 신선하죠 많이. 그래서 GFA가 굉장히 효율이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본다면 지금은 좀 너무 과열 상태지 않나. GFA에 대한 경쟁도 너무 심해졌고 맞아요. 예전만큼 그렇게 효율도 조금은 어려운 것 같고 결국 뭐 어떤 소재를 쓰냐 어떤 타겟팅을 쓰냐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로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너무 과열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말 해도 되나? 예전에 카카오 광고가 나왔을 때 그때는 막 리치팝 광고, 막 PC 하단 막 이런 몇 가지 광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약간 비슷한 양상을 좀 띠고 있는 것 같아서 GFA도 좀 위험하다고 좀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AMPM 내에서는 GFA 광고로 성과를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요. 다만 팀장님이 말씀 주신 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런 좀 열기를 띠고 있다. 네, 맞아요. 네, 이런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듣고서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지금도 진행하시는 광고주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효율도 잘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그런 개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거 천기누설 하면 안 되는데 네이버 그 GFA 담당자분이랑 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GFA가 아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변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FA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원래는 이제 모바일 지면만 있었다가 중간에 이제 뭐 PC 지면도 생기고 뭐 이런저런 뭐 지표 같은 것도 생기고 계속 막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GFA가 조금 더 점차적으로 발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검색 광고, 배너 광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 너무 잘하신다. 배너 광고로만 진행했을 때 놓칠 수 있는 고객의 잠재 검색 광고를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마케터 분이신가요? 너무 잘하시는데. 저희 마음을 아주 정리해서 적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분도 여기 어디 계신 것 같은데 여기. 그런 것 같은데요. 검색 광고랑 배너 광고는 상호 보완 관계가 맞죠? 맞아요. 네, 맞고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배너 광고로만 진행했을 때는 검색 광고 네 맞습니다. 연애를 잘해야 광고를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알잘 딱갈센이라는 말 그렇죠. 아시나요? 알면 딱 알아서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 네. 그래서 잘 딱 깔끔하게 쓸 수 있게. 같은 얘기. 네, 넘어가시죠. 네. 어쨌든 연애를 잘하면 어느 정도 이제 센스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관적인 생각, 저희끼리 그냥 주관적인 생각인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검색 광고보다는 배너 광고보다는 검색 광고다. 맞으신가요? 네, 저는 검색 광고 한 표. 저도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다면 검색 광고가 먼저다. 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저희가 원래 준비한 건 더 많습니다. 다만 맞아요. 지금은 일단 오늘은 한 3개 정도 광고주분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아이고 네. 참 아까워. 이거 2만 명이 넘었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러게요. 아쉽죠 많이. 네네네.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더 준비한 건 많아서 이 네. 이후에도 좀 저희가 추가로 좀 이런 광고주분들 혹은 마케터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정말 속 시원하고 좀 가감 없이 보셨죠? 막 네이버 막 이렇게도 할 정도로 저희는 이제 네이버를 사랑하지만 솔직한 의견을 저희 이제 현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좀 정리를 좀 하자면 3가지 정도 말씀드렸어요.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 중에서는 자사몰이 먼저다. 브랜딩과 매출 중에는 브랜딩이 먼저다.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 중에는 검색 광고가 먼저다. 다만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차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진행하는 게 사실상 가장 베스트다. 이제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좀 결정장애 오거나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이런 분들이 좀 보셨으면은 도움이 될 만한 저희 이제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다이네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 이제 부끄럽지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좀 속 시원하게 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혹시 의견이나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광고주분들께 좀 가감 없이 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많은 광고주분들 이런 말씀 하세요. 매출만 잘 나오면은 광고비는 뭐 무한대로 쓸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제안해달라 뭐 저것도 제안해달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뭐 대행사 고르시거나 이럴 때도 대충 말 잘하고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메이드가 되시는 경우들이 많이 봤어요. 근데 다만 광고주분들 제발 광고주분들도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저희도 많이 전달 드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분도 같이 해야 되고 저희는 함께 상성하는 어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광고주분들께서도 조금 시원하게 가감없이 한마디 한다면 많이 공부하시고 무작정 맡기지 마세요. 광고주분들도 많이 공부하시고 맞아요. 저희도 전달드릴 수 있는 모든 같이 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원하게 빨간 맛으로 한마디 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아는 분들께 조금 더 꿀팁 같은 걸 전수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가 이제 통해야지 저희도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지는데 정말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개념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광고주님들 저희 마케팅학교 이제 영상이라든지 이런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주시고 그렇게 같이 저희랑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거나 뭐 다른 대행사랑 진행을 하시거나 직접 진행을 하실 때 성과가 이제 효율이 확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얘기 주셨는데 저희랑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희랑 하는 게 가장 너무 최고예요. 아쉽게도 지금 붕어빵님께서 오늘 처음 들어오셨다고 아이고, 했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근데 이제 작별 인사를 곧 해야 될 맞아. 시간이에요. 저희가 이제 6시까지라서 일단은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뭐 자주 올 거니까요. 네. 또 너무 지금 뭐 2만 명 넘게 보고 계시는데 너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네. 자주 또 찾아뵐 거니까 저희 다음에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지만 저희의 이런 항상 이제 저희는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뭐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라든지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주셔도 됩니다. 막 새벽 네. 2시에 주셔도 되고 3시에 주셔도 되고 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마케팅 무엇이든 물어보살을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빨간맛 팀장 양세준. 정다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또 봐요. 안녕. 가지마.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